자, 여러분. 오늘도 혈압 주의하시고 사이다 한 잔 준비하신 뒤에 들어오세요.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진짜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어느 직장에서나 일어날 법한 하지만 결말은 그 어느 때보다 짜릿한 역대급 참교육 실화 바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32살 IT 대기업의 김지훈 대리입니다. 이 친구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인간 녹음기입니다. 평소에 말수도 적고 일처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깔끔한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스마트워치랑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거의 생활화합니다. 왜냐고요?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특히 이 사람 같은 빌런을 상대로는 필수템이거든요. 그 빌런이 누구냐? 바로 52세 박만식 본부장입니다. 아, 이름만 들어도 벌써 뒷목 잡으시는 분들 계시죠? 전형적인 꼰대 중에 상위 0.1% 꼰대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는 기본이고 부하 직원을 자기 감정 쓰레기통으로 아는 아주 질 나쁜 양반이죠. 자, 사건이 터진 그날로 가봅시다. 2025년의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사무실 안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정막이 흐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 복도 끝에서부터 쾅, 쾅, 쾅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발소리의 주인공, 누군지 다들 아시죠? 네, 박만식 본부장입니다. 그가 지훈의 책상 앞에 멈춰 섭니다. 얼굴이 아주 불그락푸르락해서는 손에 든 서류 뭉치를 부르르 떨고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야, 김지훈. 너 이따위로 일할 거야? 이게 지금 보고서라고 올린 거야? 와, 여러분. 이 고함 소리에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1년차 신입 최미래 사원은 너무 놀라서 마시던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훈 대리 반응이 어땠을까요?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그냥 무미건조한 눈빛으로 박 본부장을 올려다보죠. 이게 박 본부장의 화를 더 돋운 겁니다. 이 새끼가 어른이 말을 하면 일어서서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할 거 아냐. 너 대학 어디 나왔어? 요즘 애들은 기본 예의라는 게 없어, 예의가.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디? 세상에, 여러분. 들으셨어요? 일 얘기하다가 갑자기 학벌에 부모님 욕까지 나옵니다. 이거 완전 선 넘었죠? 박 본부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뭉치를 지훈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촤라락. 서류 수십 장이 지훈의 얼굴을 막고 사무실 바닥으로 눈꽃처럼 흩날립니다. 스테이플러 심에 긁혔는지 지훈의 뺨에 붉은 줄이 하나 그어졌어요. 사무실은 그야말로 정적이 흐릅니다. 다들 속으로는 어머, 어떡해 하면서도 박 본부장의 기세에 눌려 숨도 못 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훈의 대처가 대박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거나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겠죠? 아니면 죄송하다고 빌거나요. 하지만 지훈은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자기 뺨을 한번 쓱 닦더니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집어들어요.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본부장님, 방금 던지신 이 서류, 지난주 금요일에 본부장님께서 직접 컨펌하신 최종안입니다. 수정사항 없으니 이대로 진행하라고 메신저로 확답도 주셨고요. 기록 남아 있습니다. 와, 목소리 하나 안 떨리고 팩트를 꽂아버립니다. 박 본부장, 여기서 당황할 줄 알았죠? 아니요. 이런 빌런들은 당황하면 더 날뛰는 법입니다. 뭐, 기록? 이 자식이 지금 나랑 따지겠다는 거야? 야, 내가 수정하라면 수정하는 거지. 어디 건방지게 말대답이야. 너 오늘부로 짐 싸.
너 같은 놈 없어도 우리 회사 잘 돌아가. 아니, 너 같은 놈은 사회생활 할 자격도 없어. 내가 이 바닥에서 너 매장시키는 거 일도 아닌 줄 알지? 여러분 들으셨죠? 매장이라니요. 2025년에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대놓고 협박을 합니다. 박 본부장은 기세등등해서 자기 화풀이를 이어갑니다. 삿대질은 기본이고 지훈의 책상 위에 있는 모니터를 툭툭 치면서 인격 모독을 이어가죠. 어디서 눈을 그렇게 떠? 억울해? 억울하면 출세해, 임마. 너 같은 소모품은 그냥 시키는 대로 내내 하면서 기어다녀야 하는 거야. 감히 어디서 논리적인 척, 똑똑한 척이야? 내가. 그러니까 그 나이 먹도록 대리밖에 못 달고 있는 거야. 이 루저 새끼야. 사무실 분위기는 이미 최악입니다. 구석에서 지켜보던 최미래 사원은 결국 참지 못하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기가 혼나는 것도 아닌데 그 폭력적인 언어와 분위기에 압도당한 거죠. 하지만 우리 지훈 대리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살짝 입가에 미소가 번진 것 같기도 해요. 지훈은 슬쩍 자신의 왼쪽 손목을 내려다봅니다. 스마트워치의 녹음 진행바가 아주 선명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책상 위 펜꽂이에 꽂힌 펜 모양 녹음기, 심지어 가슴 포켓에 넣어둔 스마트폰까지. 지훈은 지금 이 상황을 다각도로 따끈따끈하게 채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 본부장은 그것도 모르고 신이 났습니다. 지훈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왜 말이 안 나와? 이제야 주제 파악이 좀 돼? 가서 바닥에 떨어진 서류 다 주워. 하나라도 구겨진 거 있으면 너 오늘 퇴근할 생각 마라. 그리고 내일까지 사직서 써서 가져와. 권고사직? 꿈도 꾸지 마. 내 발로 나가는 걸로 처리할 거니까. 알았어. 박 본부장은 지훈의 어깨를 강하게 툭 치고는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며 본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으면서요. 자, 여기서 대박 사건이 터집니다. 지훈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은 자리에 앉아 한숨을 쉬거나 동료들의 위로를 받겠죠. 그런데 지훈은 아주 침착하게 자기 자리에 앉아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사내 전체 공지 메일창을 엽니다. 옆에서 겁에 질려있던 미래 사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어요. 대리님, 괜찮으세요? 아까 본부장님 너무 심하셨어요. 제가 다 눈물 나요. 지훈은 미래를 향해 아주 살짝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미래 씨, 걱정 마요. 방금 그 소란 덕분에 퇴사 패키지 구성이 아주 완벽해졌거든요. 아, 그리고 미래 씨, 혹시 아까 본부장님이 서류 던질 때 영상 찍은 거 있어요? 있으면 나한테 좀 보내줄래요? 미래 씨는 깜짝 놀라며 자기 폰을 보여줍니다. 사실 너무 무서워서 증거라도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책상 밑으로 몰래 촬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훈은 그 영상을 전달받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네요. 폭행, 모욕, 협박, 그리고 강요죄까지. 2025년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가해자 처벌 수위가 꽤 높거든요. 특히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망신은 가중처벌 대상이죠. 여러분, 지훈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아까의 무표정은 어디 가고 이제는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이에요. 지훈은 조용히 자신의 업무 일지를 엽니다. 거기엔 지난 3년간 박 본부장이 저지른 온갖 비리, 폭언, 부당 지시 사항들이 날짜, 시간, 장소, 증거 자료 유무까지 완벽하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본부장님, 당신이 말한 대로 저는 루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은 루저의 편이 아니라 증거를 가진 자의 편이거든요. 자, 이제 게임 시작입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사직서? 아니요. 그가 지금 쓰고 있는 건 고소장과 고용노동부 진정서, 그리고 본사윤리위원회에 제출할 박만식 본부장 비위 보고서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펼쳐질 지훈의 차갑고도 정교한 복수극. 여러분,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으신가요? 박 본부장은 자기가 판 무덤에 제 발로 들어간 꼴이 됐는데, 과연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훈이 준비한 퇴사 통보는 평범한 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폭의 예술 작품과도 같은 법적 공방의 시작이었죠. 박 본부장이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던 자신의 권력이 어떻게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지 그 서막이 막 올랐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 이 사이다 전개가 어떻게 폭발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채널 고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사이다 썰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진짜 듣다 보면 와, 이 사람 진짜 지독하다. 소리가 절로 나오면서도 동시에 제발 내 옆자리에도 이런 선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역대급 참교육 서막입니다. 자, 앞선 장면에서 우리 박만식 본부장이라는 인간이 어떤 빌런인지 대충 감 잡으셨죠? 2025년이라는 이 스마트한 시대에 혼자만 쌍팔년도 사고방식에 갇혀서 부하 직원들을 아주 자기 집 머슴 대하듯 하는 그런 전형적인 꼰대 중에 꼰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런을 상대할 우리의 주인공 김지훈 대리. 이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 소름 돋는 지훈 대리의 데이터 수집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전 9시 정각. 사무실 공기가 벌써부터 끈적합니다. 왜냐고요? 박 본부장이 출근했거든요. 문을 쾅 닫고 들어오자마자 이 인간, 자기 가방을 신입사원인 미래 씨 책상 위에 툭 던집니다. 어이, 최미래. 이거 내 자리에 좀 갖다 두고 가서 얼음 꽉 채운 아메리카노 한 잔 타와. 아, 오늘은 시럽 3번 펌핑 잊지 말고. 여러분, 이게 2025년 대한민국 IT 대기업에서 일어날 법한 일입니까? 미래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서는데 이때 우리 지훈 대리가 조용히 자기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톡톡 건드립니다. 화면에는 이미 녹음 중이라는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죠. 지훈 대리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기계적인 손놀림으로 업무 일지를 켭니다. 그리고 적습니다. 902박 본부장 최미래 사원에게 사적 심부름 커피 제조 지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소지 다분. 자, 여기서 대박 사건이 터집니다. 박 본부장이 지훈 대리 자리로 다가와요. 지훈 대리는 고개도 안 돌리고 모니터만 보고 있는데 박 본부장이 지훈의 책상을 발로 툭툭 칩니다. 야, 김 대리. 너 어제 내가 시킨 기획안 수정했어? 그거 내가 말한 대로 다 엎으라고 했지? 지훈 대리가 아주 차분하게 마치 AI가 대답하듯 입을 뗍니다. 본부장님, 어제 말씀하신 수정사항은 기존 데이터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제가 따로 분석 보고서를 첨부해 메일로 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박 본부장 눈이 뒤집힙니다. 뭐? 분석? 야, 내가 까라면 까는 거지. 무슨 분석질이야. 내가 나보다 이 바닥 잘 알아? 어디서 배운 티를 내고 있어. 이때 지훈 대리의 반응이 진짜 압권입니다. 화를 내냐고요? 아니요.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슬쩍 확인하면서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어디서 배운 티를 내냐는 발언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10시 15분 23초부터 45초까지 약 22초간 고성으로 위협감을 조성하셨습니다. 기록해 두겠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서 박 본부장 반응이 어땠겠어요? 얼굴이 아주 삶은 문어처럼 시뻘개집니다. 뭐, 기록? 너 지금 나 협박하냐? 이 새끼가 진짜 머리가 좀 좋다고 선배를 우습게 봐.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이 회사 전무님이랑 형 동생 하는 사이야. 박 본부장의 고함이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다른 직원들은 다들 고개 숙이고 눈치만 보는데 우리 지훈 대리는 아주 평온해요. 오히려 박 본부장의 발언이 길어질수록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번집니다. 왜냐? 아싸, 증거 확보 더 됐다 이거거든요. 지훈 대리는 왼손으로 키보드를 타다닥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1017-박 본부장 지위를 이용한 폭언 및 인격 모독성 발언. 특정 임원과의 친분 과시를 통한 위계 위협.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미래 씨에게 지훈 대리가 슬쩍 메신저를 보냅니다. 미래 씨, 울지 마세요. 눈물 닦고 지금부터 박 본부장이 하는 말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메모해 두세요. 그게 나중에 미래 씨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될 겁니다. 울면 목소리 안 들려서 녹음 망치니까 심호흡하세요. 세상에, 이 냉철함 좀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같이 싸우거나 죄송합니다 하고 비굴하게 굴 텐데 지훈 대리는 지금 이 상황을 하나의 데이터 축적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박 본부장은 지훈 대리가 아무 반응 없이 타이핑만 하니까 더 열이 뻗칩니다. 야, 김지훈, 내 말 안 들려? 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내가 너 같은 놈은 당장이라도 잘라버릴 수 있어. 너 오늘부로 대기 발령이야, 알았어? 지훈 대리가 드디어 고개를 들어 박 본부장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서늘한지 박 본부장이 움찔할 정도였죠. 본부장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출근하지 마라는 발언은 명백한 부당해고, 예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 발령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지금처럼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로 행해질 경우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방금 발언도 다 기록되었습니다. 10시 25분입니다. 사무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핀 하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요. 박 본부장은 입을 뻐끔거리며 이 법대로 해보겠다는 거야 뭐야? 라며 씩씩거리고 제 발에 걸려 넘어지듯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지훈 대리의 진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훈 대리는 박 본부장이 들어가자마자 폴더 하나를 엽니다. 거기엔 박만식 본부장 갑질 로그라는 이름의 파일이 수십 개나 저장되어 있었죠. 그 안에는 단순히 폭언만 기록된 게 아니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내역,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에 압력을 넣은 정황, 심지어는 근무 시간에 골프 예약을 시킨 채팅 내역까지. 지훈 대리는 지난 1년간 이 모든 것을 차곡차곡 아주 정밀하게 수집해온 겁니다. 그는 미래 씨에게 다가가 휴지를 건네며 나지막이 말합니다. 미래 씨, 법은 감정을 들어주지 않아요. 법은 오직 팩트와 증거만 믿습니다. 저 사람이 오늘 미래 씨한테 커피 타오라고 한 거, 소리 지른 거, 그거 다 데이터로 남았어요. 이제 곧 때가 올 겁니다. 그전까지는 저 사람 앞에서 절대 감정 낭비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지훈 대리는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거대한 그물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박 본부장이라는 물고기가 스스로 그물 안으로 깊숙이 헤엄쳐 들어오게끔 말이죠. 지훈 대리는 다시 자리에 앉아 헤드셋을 씁니다. 그리고 방금 녹음된 파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며 파일명을 바꿉니다. 2025만 514방만식 폭언 부당해고 위협 증거 42. 자, 이제 데이터는 충분히 모였습니다. 임계점에 다다른 지훈 대리의 데이터 로그. 과연 이 정교한 데이터들이 박 본부장의 숨통을 어떻게 조여가게 될지 여러분 기대되시죠? 자, 다음 챕터에서는 지훈 대리가 이 데이터들을 들고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폭탄을 터뜨리는지 본격적인 사이다 전개가 이어집니다. 박 본부장, 당신은 이제 끝났어. 자,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 50분 직장인들에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주말이라는 천국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그야말로 희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다들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메신저로는 오늘 치맥고 오늘 집 가서 바로 눕는다 같은 메시지들이 오가는 그 평화롭고도 설레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 주인공 김지훈 대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업무 일지를 닫고 외투를 챙겨 입으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적을 깨는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쿵, 쿵, 쿵. 이건 평범한 발소리가 아니에요. 탐욕과 권위주의로 무장한 빌런, 박만식 본부장의 등장을 알리는 불길한 배경음악 같은 거였죠. 박 본부장,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50대 꼰대의 정석입니다. 배는 남산만큼 나오고 목소리는 생리적으로 불쾌할 만큼 걸걸하죠. 그는 지훈의 책상 앞에 멈춰서더니 다짜고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퍽 소리가 나게 집어던집니다. 주변에 있던 신입사원 미래 씨는 깜짝 놀라서 어깨를 들썩이죠. 어이, 김대리. 아직 안 갔지? 자네 주말에 특별한 계획 없지? 여러분, 이 말투 보세요. 계획 없지? 라는 말은 질문이 아닙니다. 내 계획 따위는 내가 뭉개버리겠다는 선전포고죠. 지우는 아주 차분하게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이번 주말에는 선약이 있습니다. 와, 여기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가족 행사가 있어서요.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변명을 늘어놓잖아요. 근데 우리 지훈 대리는 단호합니다. 선약이 있습니다. 끝. 이게 팩트니까요. 하지만 박 본부장, 여기서 물러날 위인이 아니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헛웃음을 칩니다. 선약? 김대리,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회사가 지금 이 모양인데 선약 타령을 해? 여기 이 서류 봐. 이번에 들어가는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 이거 월요일 오전 8시 회의 전까지 내 책상 위에 완벽하게 뽑아놔. 그리고 맞다. 내일 내가 사적으로 골프 모임 있는 거 알지? 거기 동반자들 인적사항 정리해서 골프장 예약 확인하고 내 차 세차까지 좀 시켜놔라. 기름도 좀 채워놓고. 여러분 들으셨어요? 지금 이게 2025년 대한민국 대기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업무 지시도 모자라서 사적인 골프 심부름에 세차까지. 이건 뭐 거의 노비 부리듯 하는 거죠. 곁에서 듣고 있던 미래 씨는 기가 막혀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지우는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대신 슬쩍 자신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죠. 아시죠? 지훈의 주무기, 무음 녹취가 이미 가동 중이라는 걸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기획안은 이미 지난주에 제가 제출한 최종안에서 크게 바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예약이나 차량 관리는 제 직무 기술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적인 업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이다 한 사발 들이킵니다. 지훈 대리 목소리 한 번 안 높이고 조곤조곤 법 조항을 읊어버립니다. 박 본부장의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처음엔 당황했다가 곧이어 분노로 파들파들 떨기 시작합니다. 감히 내 앞에서 법을 논해? 이런 표정이죠. 뭐, 근로. 뭐, 야, 김지훈.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너 잘 되라고 업무 가르쳐 주는 거지. 이게 무슨 괴롭힘이야. 너 이따위로 나올 거야? 너 인사고가 시즌인 거 잊었어?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 내년부터 이 바닥에서 발도 못 붙여. 너 같은 놈은 조직의 쓴맛을 좀 봐야 정신을 차리지. 내 말 안 들어? 이거 인사불이익이야. 너 감봉에 보직 해임까지 갈 수도 있어, 임마. 박 본부장은 이제 아예 대놓고 협박을 합니다. 침까지 튀겨가며 지훈의 얼굴 가까이 다가오죠. 사무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숨도 크게 못 쉬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박 본부장은 지훈이 겁을 집어먹고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고 빌기를 기다리는 모양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지훈의 표정이 가관입니다. 무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주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미소를 살짝 짓고 있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아주 정갈한 글씨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오후 5시 55분 박만식 본부장님께서 사적 심부름 거부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협박을 하셨음. 조직의 쓴맛,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등 폭언 포함.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맑은 눈의 광이 나니 법대로 사는 직장인의 위험입니다. 지훈은 펜을 딱 멈추고 박 본부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합니다. 본부장님, 방금 하신 말씀은 형법상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시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주말 근무 지시는 최소 24시간 전에 정당한 업무상 사유와 함께 공지되어야 하며 연장 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지시를 부당한 지시로 간주하고 거부하겠습니다. 그럼 전 선약이 있어서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지훈은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그대로 가방을 메고 자리를 뜹니다. 박 본부장은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엇맞은 사람처럼 입을 쩍 벌리고 굳어버렸어요. 야, 김지훈, 너 거기 안 서? 너 진짜 끝이야. 너 월요일에 보자. 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이미 지훈의 뒷모습은 엘리베이터 너머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남겨진 박 본부장의 모습이 어땠냐고요? 얼굴은 터질 듯이 붉어져서 씩씩거리는데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우니까 괜히 M1 책상을 발로 뻥 찹니다. 뭐 봐. 다들 일 안 해? 라고 소리치지만 이미 모두가 알고 있죠. 오늘 박 본부장은 완패했다는 걸요. 자, 여러분. 지훈 대리의 이 냉철한 대처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보통은 무서워서 혹은 귀찮아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주말을 반납하곤 하죠.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호구가 되면 영원히 호구가 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훈이 엘리베이터를 내려가며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미래 씨, 아까 녹음본 복사해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혹시나 본부장이 미래 씨한테 화풀이하면 바로 알려주세요. 제가 법률 자문 도와드릴게요. 와, 지훈 대리, 이 남자. 냉혈한인 줄 알았더니 자기 부사수 챙기는 건 또 확실하네요. 진짜 사이다가 따로 없죠? 하지만 여러분, 박 본부장이 이대로 물러날 위인일까요? 아니죠. 이런 빌런들은 꼭 뒤에서 비겁한 수를 씁니다. 아마 주말 내내 머리를 굴리며 월요일에 지훈을 어떻게 괴롭힐지 고민하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김지훈 대리는 이미 박 본부장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춤을 추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 본부장의 저 무식한 폭언과 부당한 지시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중에 어떤 거대한 폭탄이 되어 돌아올지 박 본부장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씬에서는 드디어 월요일 아침 박 본부장이 준비한 복수와 그에 맞서는 지훈의 역대급 한방이 이어집니다. 과연 지훈은 박 본부장의 숨통을 어떻게 조여갈까요?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직장 생활 힘들죠? 하지만 우리 지훈 대리처럼 팩트와 법으로 무장한다면 그 어떤 갑질 상사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사이다 썰은 계속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 50분 직장인들에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주말이라는 천국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그야말로 희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다들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메신저로는 오늘 치맥고 오늘 집 가서 바로 눕는다 같은 메시지들이 오가는 그 평화롭고도 설레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 주인공 김지훈 대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업무 일지를 닫고 외투를 챙겨 입으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적을 깨는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쿵, 쿵, 쿵. 이건 평범한 발소리가 아니에요. 탐욕과 권위주의로 무장한 빌런, 박만식 본부장의 등장을 알리는 불길한 배경음악 같은 거였죠. 박 본부장,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50대 꼰대의 정석입니다. 배는 남산만큼 나오고 목소리는 생리적으로 불쾌할 만큼 걸걸하죠. 그는 지훈의 책상 앞에 멈춰서더니 다짜고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퍽 소리가 나게 집어던집니다. 주변에 있던 신입사원 미래 씨는 깜짝 놀라서 어깨를 들썩이죠. 어이, 김대리. 아직 안 갔지? 자네 주말에 특별한 계획 없지? 여러분, 이 말투 보세요. 계획 없지? 라는 말은 질문이 아닙니다. 내 계획 따위는 내가 뭉개버리겠다는 선전포고죠. 지훈은 아주 차분하게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이번 주말에는 선약이 있습니다. 와, 여기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가족 행사가 있어서요.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변명을 늘어놓잖아요. 근데 우리 지훈 대리는 단호합니다. 선약이 있습니다. 끝. 이게 팩트니까요. 하지만 박 본부장, 여기서 물러날 위인이 아니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헛웃음을 칩니다. 선약? 김대리,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회사가 지금 이 모양인데 선약 타령을 해? 여기 이 서류 봐. 이번에 들어가는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 이거 월요일 오전 8시 회의 전까지 내 책상 위에 완벽하게 뽑아놔. 그리고 맞다. 내일 내가 사적으로 골프 모임 있는 거 알지? 거기 동반자들 인적사항 정리해서 골프장 예약 확인하고 내 차 세차까지 좀 시켜놔라. 기름도 좀 채워놓고. 여러분, 들으셨어요?
지금 이게 2025년 대한민국 대기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업무 지시도 모자라서 사적인 골프 심부름에 세차까지. 이건 뭐 거의 노비 부리듯 하는 거죠. 곁에서 듣고 있던 미래 씨는 기가 막혀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지우는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대신 슬쩍 자신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죠. 아시죠? 지훈의 주무기, 무음 녹취가 이미 가동 중이라는 걸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기획안은 이미 지난주에 제가 제출한 최종안에서 크게 바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예약이나 차량 관리는 제 직무기술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적인 업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이다 한 사발 들이킵니다. 지훈 대리 목소리 한 번 안 높이고 조곤조곤 법 조항을 읊어버립니다. 박 본부장의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처음엔 당황했다가 곧이어 분노로 파들파들 떨기 시작합니다. 감히 내 앞에서 법을 논해? 이런 표정이죠. 뭐, 글로. 뭐, 야, 김지훈.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너 잘되라고 업무 가르쳐 주는 거지. 이게 무슨 괴롭힘이야. 너 이따위로 나올 거야? 너 인사고가 시즌인 거 잊었어?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 내년부터 이 바닥에서 발도 못 붙여. 너 같은 놈은 조직의 쓴맛을 좀 봐야 정신을 차리지. 내 말 안 들어? 이거 인사불이익이야. 너 감봉에 보직 해임까지 갈 수도 있어, 임마. 박 본부장은 이제 아예 대놓고 협박을 합니다. 침까지 튀겨가며 지훈의 얼굴 가까이 다가오죠. 사무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숨도 크게 못 쉬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박 본부장은 지훈이 겁을 집어먹고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고 빌기를 기다리는 모양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지훈의 표정이 가관입니다. 무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주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미소를 살짝 짓고 있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아주 정갈한 글씨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오후 5시 55분 박만식 본부장님께서 사적 심부름 거부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협박을 하셨음. 조직의 쓴맛,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등 폭언 포함.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맑은 눈의 광이 아니 법대로 사는 직장인의 위험입니다. 지우는 펜을 딱 멈추고 박 본부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합니다. 본부장님, 방금 하신 말씀은 형법상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시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주말 근무 지시는 최소 24시간 전에 정당한 업무상 사유와 함께 공지되어야 하며 연장 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지시를 부당한 지시로 간주하고 거부하겠습니다. 그럼 전 선약이 있어서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지우는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그대로 가방을 메고 자리를 뜹니다. 박 본부장은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엇맞은 사람처럼 입을 쩍 벌리고 굳어버렸어요. 야, 김지훈, 너 거기 안 서? 너 진짜 끝이야. 너 월요일에 보자. 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이미 지훈의 뒷모습은 엘리베이터 너머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남겨진 박 본부장의 모습이 어땠냐고요? 얼굴은 터질 듯이 붉어져서 씩씩거리는데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우니까
괜히 M1 책상을 발로 뻥 찹니다. 뭐 봐. 다들 일 안 해? 라고 소리치지만 이미 모두가 알고 있죠. 오늘 박 본부장은 완패했다는 걸요. 자, 여러분. 지훈 대리의 이 냉철한 대처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보통은 무서워서 혹은 귀찮아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주말을 반납하곤 하죠.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호구가 되면 영원히 호구가 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훈이 엘리베이터를 내려가며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미래 씨, 아까 녹음본 복사해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혹시나 본부장이 미래 씨한테 화풀이하면 바로 알려주세요. 제가 법률 자문 도와드릴게요. 와, 지훈 대리, 이 남자. 냉혈한인 줄 알았더니 자기 부사수 챙기는 건 또 확실하네요. 진짜 사이다가 따로 없죠? 하지만 여러분, 박 본부장이 이대로 물러날 위인일까요? 아니죠. 이런 빌런들은 꼭 뒤에서 비겁한 수를 씁니다. 아마 주말 내내 머리를 굴리며 월요일에 지훈을 어떻게 괴롭힐지 고민하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김지훈 대리는 이미 박 본부장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춤을 추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 본부장의 저 무식한 폭언과 부당한 지시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중에 어떤 거대한 폭탄이 되어 돌아올지 박 본부장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씬에서는 드디어 월요일 아침 박 본부장이 준비한 복수와 그에 맞서는 지훈의 역대급 한방이 이어집니다. 과연 지훈은 박 본부장의 숨통을 어떻게 조여갈까요?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직장 생활 힘들죠? 하지만 우리 지훈 대리처럼 팩트와 법으로 무장한다면 그 어떤 갑질 상사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사이다 썰은 계속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싸움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박만식 본부장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그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공개되는 하이라이터 장면이 펼쳐집니다. 다들 심호흡 크게 한번 하시고 2025년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속을 뻥 뚫어줄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본부장실 입구에 서면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 육중한 마호가니 문 너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압사당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김지훈 대리 누굽니까? 평소랑 다름없이 아주 정갈하게 다듬어진 안경테를 한번 쓱 치켜 올리고는 노크도 아주 정중하게 똑똑 딱 2번만 합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요? 거의 짐승의 포효예요. 들어와. 라는 짧은 외침에 도끼가 잔뜩 서려 있죠.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풍경은 가관입니다. 박만식 본부장, 그 50대 중반의 뱃살 두둑한 양반이 얼굴이 아주 흑빛이 되어서는 골프채를 휘두르는 신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훈을 보자마자 골프채를 책상 옆에 쾅 하고 내려놓는데 그 소리가 아주 천장을 찌릅니다. 김대리, 너 지금 장난해? 내가 아까 시킨 수정 보고서 그거 왜 아직도 내 메일함에 없어? 박 본부장이 뚜벅뚜벅 걸어와 지훈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밉니다. 담배 찌든 내와 비싼 향수가 뒤섞인 그 불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지훈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오히려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죠. 본부장님, 해당 보고서의 수정 요구 사항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특히 최미래 사원의 실수를 제가 덮어쓰고 허위로 작성하라는 지시는 내부 감사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이행할 수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박 본부장의 눈동자가 떨리는 게 보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는 부하 직원을 보니까 속에서 열불이 터지는 거죠. 박 본부장은 책상 위에 놓인 크리스탈 재떨이를 손으로 훑으며 아주 비열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야, 김지훈. 너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내가 지금 뭐 법조항 읊고 팩트 체크하면 내가 이길 것 같지? 착각하지 마. 여기는 실력으로만 돌아가는 바닥이 아니야. 인맥, 평판,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위치. 이게 다 뭘 의미하는지 몰라. 지우는 대답 대신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슬쩍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025년의 직장인에게 녹음기는 신체의 일부나 다름없으니까요. 지훈이 침묵하자 박 본부장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목소리를 한 톤 더 높여서 협박을 시작합니다. 너 이번 프로젝트 끝나고 이직 준비한다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IT 업계 좁아. 한 다리 건너면 다 형 동생이고 내가 전화 한 통만 돌리면 너 이 바닥에서 발붙일 데 없을 줄 알아. 김지우는 실력은 있는데 성격이 파탄나서 조직 융화가 안 된다. 상사 지시 불이행에 허위 사실 유포까지 한다. 내가 이렇게 한마디만 흘려도 너 받아줄 회사가 있을 것 같아?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전형적인 블랙리스트 협박 아닙니까? 21세기에 그것도 대기업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입에서 뱉는 소리가 거의 동네 양아치 수준이에요. 박 본부장은 이제 아예 지훈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아냥거립니다. 지훈아, 좋게 말할 때 시키는 대로 해. 내일부터는 최미래 걔도 내 눈앞에 안 보이게 치워버릴 거니까 너라도 정신 차리고 줄 잘 서란 말이야. 너 하나 매장하는 거 나한테는 일도 아니야. 알아들어? 이때입니다. 지훈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납니다. 그는 박 본부장의 손을 가볍게 쳐내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아주 정중하지만 뼈를 때리는 일침을 날립니다. 본부장님, 방금 하신 말씀. 업계 블랙리스트를 이용한 취업 방해 및 명예훼손 예고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특정 직원을 해고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하셨네요. 박 본부장이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뭐, 협박? 야, 이게 무슨 협박이야. 인생 선배로서 충고하는 거지. 충고라기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포함되어 있군요.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또한 형법상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검토 대상입니다. 지훈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전화 한 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순간 저는 그 모든 통화 내역과 정황 증거를 수집해 노동청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아, 참고로 본부장님 책상 밑에 숨겨두신 그 법인카드 유용 내역서. 제가 이미 어느 정도 백업해 둔 건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이 제 앞날을 망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먼저 본부장님의 현재를 망가뜨려야 할 수도 있겠네요.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박 본부장의 얼굴이 흑빛에서 이제는 아예 새하얗게 질려버려요. 너 지금 나 협박하냐?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지만 지우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 권리를 방어하는 중입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블랙리스트, 제가 직접 제 손으로 터뜨려 드릴까요? 요즘 세상에 블랙리스트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뉴스 한 줄만 떠도 주가가 어떻게 될지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박 본부장은 입을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기가 휘두르던 권력의 칼날이 거꾸로 자기 목을 겨누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죠. 지우는 아주 우아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수정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거취는 제가 결정합니다. 본부장님이 관여하실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 퇴근해 보겠습니다. 아, 내일 오전 주간 회의 때 뵙죠. 그때는 오늘 나눈 대화 내용도 안건으로 올릴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훈이 뒤를 돌아 본부장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까지 박 본부장은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지훈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미래 사원과 동료들의 눈에는 지훈의 뒷모습에서 후광이 비치는 것만 같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이다 아닙니까? 무식하게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가 가진 가장 큰 무기인 권력을 법이라는 방패로 가볍게 막아내고 역공까지 날리는 모습.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박 본부장이 이대로 물러날 위인이 아니거든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나요? 이제 박 본부장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연 우리 지훈 대리는 이 위기를 완벽한 인과응보의 결말로 이끌 수 있을까요? 다음 장면에서 그 전율 돋는 복수극의 서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지훈의 냉철함과 박 본부장의 비겁함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최고의 씬이었습니다. 다음 씬에서는 더 강력한 한방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 바로 그 운명의 USB가 완성되는 순간인데요.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상사가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퍼붓는데 물증은 없고 내 심증만 가득할 때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주인공 지훈 대리는 달랐습니다. 이분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2025년 대한민국의 한 IT 대기업 모두가 퇴근한 차가운 공기의 사무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사무실의 메인 전등은 다 꺼지고 지훈의 책상 위 모니터만 푸르스름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엑셀 시트와 폴더들이 수십 개 떠 있었죠. 그런데 그 폴더 이름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박만식 본부장 폭언 녹취록, 하청업체 어사 리베이트 정황 보고, 부당 업무 지시 리스트 등등. 와,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다 폭탄 아닙니까? 지훈은 지난 3년간 박 본부장 밑에서 일하며 그가 뱉은 침 한 방울, 욕설 한마디까지 다 데이터화해서 저장해 온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만 맞추면 되겠네. 지훈이 나직하게 읊조리며 하청업체 대양소프트에서 보내온 비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박 본부장이 개인 계좌가 아닌 사촌 동생 명의의 유령 회사로 빼돌린 리베이트 자금 흐름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지훈은 이 자료를 자신의 개인 외장하드에 옮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0%에서 시작된 복사 게이지가 99%를 지나 100%에 도달하는 순간 지훈의 입가에 아주 옅은 하지만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훈 대리님? 정적을 깨는 가느다란 목소리. 지훈이 고개를 돌리자 거기엔 신입사원 미래 씨가 서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손에는 박 본부장이 집어 던진 게 분명해 보이는 찢어진 기획서 뭉치가 들려 있었죠. 미래 씨는 오늘 하루 종일 박 본부장의 인간 샌드백이 되어 영혼까지 털린 상태였습니다. 아직 안 갔어요, 미래 씨? 이 시간에 왜? 본부장님이
내일 아침 7시까지. 이 기획안 다시 수정해서 책상에 안 올려두면 제 인생을 이 업계에서 매장해버리겠다고 하셔서요. 대리님, 저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렇게 무능한 걸까요? 미래 씨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툭 터뜨리는데, 아, 이거 보는 제 마음이 다 찢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냉철한 지훈 대리 당황하지 않습니다. 손수건 한 장 건네지 않는 대신 그는 자신이 방금 뽑아낸 검은색 USB 하나를 미래 씨 앞에 툭 내려놓습니다. 미래 씨, 잘 들어요. 미래 씨가 무능한 게 아니라 박 본부장이 범죄자인 겁니다. 여기 이거 보이죠? 이게 바로 박 본부장이 지난 5년간 쌓아온 쓰레기 더미의 결정체예요. 리베이트, 횡령, 그리고 미래 씨를 포함한 직원 12명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 증거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미래 씨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그 USB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하다 못해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죠. 법대로 하면 박 본부장 최소 징역형의 추징금만 수억 원입니다. 제가 이걸 왜 미래 씨한테 보여주냐고요? 내일 아침 박 본부장이 미래 씨한테 또 소리를 지르겠죠. 그때 이 USB를 책상 위에 올려두세요. 그리고 딱 3마디만 하세요. 형사 고소장 접수 전 마지막 기회입니다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지훈 대리는 이미 모든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복수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 조항을 줄줄 꿰고 있었죠. 대리님, 이걸 저한테 주셔도 괜찮은 건가요? 대리님도 위험해지실 텐데. 미래 씨가 걱정스러운 듯 묻자 지우는 책상을 정리하며 가방을 메었습니다. 위험? 아니요. 이건 위험이 아니라 청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난 이미 사직서에 도장 찍어놨고 내일 오전 9시 정각에 고용노동청이랑 검찰청에 동시 접수될 수 있게 모든 세팅을 끝냈어요. 미래 씨는 그저 그 인간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제일 가까이서 구경할 수 있는 VIP석 티켓을 거머쥔 것뿐입니다. 지우는 미래 씨의 어깨를 가볍게 한번 툭 치고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뚜벅뚜벅 복도를 울리는 그의 구두 소리가 마치 박 본부장의 몰락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소리처럼 들렸죠. 엘리베이터 앞에 선 지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박만식 본부장님, 당신이 말했죠? 부하 직원은 소모품이라고. 이제 그 소모품이 당신 목을 노리는 칼날이 되어 돌아갈 겁니다. 기대하세요. 내일 해가 뜨면 당신의 제국은 무너질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훈 대리가 3년 동안 갈아온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그 칼집을 벗어던진 순간인데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미래 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세를 떨칠 박 본부장의 그 오만한 얼굴을요. 그리고 그 앞에 놓일 지훈 대리의 묵직한 USB 한 방.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사이다의 전조 증상 아니겠습니까? 지훈은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휴대폰으로 변호사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D-Day 시작이다. 서류 넘겨.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설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팩트 폭격. 지훈 대리가 보여줄 이 처절하고도 우아한 복수극의 서막이 여기서 완벽하게 올랐습니다. 자, 과연 다음 날 아침 박 본부장은 어떤 표정으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될까요? 지훈의 차가운 눈빛과 미래 씨의 떨리지만 단호한 손길이 교차하던 그 밤, 사무실의 정적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법과 원칙, 그리고 철저한 기록으로 무장한 지훈 대리의 갑질 상사 참교육 프로젝트. 그 결정적 증거가 담긴 USB는 이제 주인을 떠나 폭발만을 기다리는 시한폭탄이 되어 박 본부장의 책상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장면에 펼쳐질 그 통쾌한 몰락의 순간을 기대하며 이번 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전개가 정말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장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이자 심장이 뻥 뚫리는 사이다. 폭탄이 터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주인공 지훈 씨가 보여줄 모습은요. 단순히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고수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상대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법이거든요. 2025년의 어느 평범한 오후 사무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을 깨고 지훈 씨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손에는 아주 두툼하고 빳빳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동료들은 숨을 죽이고 지훈 씨의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지훈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본부장실 문을 두드려요. 똑똑 안에서 들려오는 건 아주 듣기 싫은 그 특유의 쇳소리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야? 들어와. 본부장 박만식. 그는 여전히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몸을 푹 파묻은 채 들어오는 사람이 지훈인 걸 확인하자마자 비아냥거립니다. 어이, 김대리. 뭐야? 또 뭐 결제 올리러 왔어? 너 지난번에 내가 시킨 그 데이터 정리 다 끝냈냐? 내가 말했지. 그거 오늘 퇴근 전까지 못 끝내면 너 집에 못 간다고. 박 본부장은 지훈 씨가 자기 발밑에 있는 소모품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훈 씨,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입가에 아주 옅은 정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띄우며 대답하죠. 아니요, 본부장님. 오늘은 결제가 아니라 통보를 하러 왔습니다. 지훈 씨는 박 본부장의 책상 정중앙에 그 두툼한 봉투를 내려놓습니다. 박 본부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죠. 통보. 야, 김지훈. 너 지금 선 넘네. 이게 뭐야? 사표야. 그래, 낼 테면 내봐. 너 같은 놈 어디 갈 때나 있을 것 같아? 이 바닥 좁은 거 몰라.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 어느 회사도 못 가. 자, 여기서 박 본부장이 큰 착각을 하고 있죠? 지훈 씨가 낸 게 그냥 사표 한 장일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지훈 씨가 누굽니까? 완벽주의자 김 대리잖아요. 지훈 씨는 담담하게 입을 엽니다. 봉투 안을 좀 보시죠. 사직서는 제일 위에 한 장뿐이고 그 밑에는 본부장님이 지난 3년간 저와 신입 사원들에게 저지른 행위들에 대한 증거 목록과 법적 검토 의견서가 들어 있습니다. 박 본부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십니다. 뭐? 증거? 너 지금 나 협박하냐? 그는 거칠게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장을 넘기자마자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해요. 거기엔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지훈 씨가 그동안 치밀하게 기록해온 갑질 일지가 날짜별, 시간별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14일 오후 3시 회의실에서 욕설과 함께 서류 뭉치를 던짐. 녹취 파일 1번. 2024년 2월 8일 주말 개인 이사 업무에 부하 직원 강제 동원. 관련 문자 메시지 및 위치 기록 확보. 그리고 가장 최근 최미래 사원에게 행한 인격 모독성 발언 및 퇴사 종용. 이건 영상까지 확보되어 있네요. 지훈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더 무섭게 들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은 기본이고요. 폭언과 모욕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저한테 사적으로 시키신 그 외주 업체 선정건 말입니다. 그거 배임 및 수재 혐의로 번질 수 있다는 거 본인도 잘 아시죠? 박 본부장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이 사람은 지훈 씨가 그냥 묵묵히 일만 하는 예스맨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 목을 칠 작두를 갈고 있었던 겁니다. 너 이거 진짜야? 너 미쳤어? 이거 공개되면 너도 무사할 줄 알아? 박 본부장이 최후의 발악을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책상을 쾅 치며 일어났지만 지훈 씨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를 똑바로 응시합니다. 본부장님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퇴사 통보를 마쳤고 이 서류의 사본은 이미 고용노동부와 회사윤리위원회 그리고 제 변호사 사무실에 발송 예약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인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일 아침 본부장님 자리는 이곳이 아니라 조사실이 될 겁니다. 지훈 씨는 시계를 슥 보더니 덧붙입니다. 5분 남았네요. 제가 이 방을 나가기 전까지 본부장님이 선택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조용히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권고사직 형식으로 물러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법정에서 긴 싸움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잃을 게 없습니다. 이미 더 좋은 조건의 외국계 기업과 계약을 마쳤거든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소름 돋지 않습니까? 지훈 씨는 이미 다음 스텝까지 다 밟아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박 본부장은 다리가 풀린 듯 다시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식은땀을 흘리며 종이 뭉치를 뒤적이는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김대리, 아니 지훈아, 우리가 그래도 정이 있지. 내가 좀 과했던 건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거 좀 걷어주면 안 될까? 내가 다 보상해 줄게.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연봉 인상? 승진? 비굴하게 매달리는 박 본부장의 모습. 지훈 씨는 그 모습을 아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보상은 법원 판결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정이라니요. 본부장님이 저를 소모품 취급하실 때 그 정은 이미 다 타버린 것 같은데 말이죠. 지훈 씨는 아주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법 공부 아주 제대로 했네요. 그리고 최미래 사원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 친구도 저와 같은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요. 지훈 씨가 뒤를 돌아 본부장실 문고리를 잡습니다. 박 본부장은 뒤에서야, 김지훈, 너 거기 안 서. 라고 비명을 지르지만 지훈 씨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어깨 너머로 사무실 밖에서 숨죽여 기다리던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지훈 씨는 문을 닫고 나와 자신의 짐이 미리 정리된 박스를 듭니다. 그리고 옆자리에서 눈시울이 붉어진 채 서 있는 신입 최미래 사원에게 살짝 윙크를 해주고는 아주 당당한 걸음걸이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의 핵심은 이겁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약하다고 믿을 때 가장 잔인해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와 법적 근거라는 거죠. 지훈 씨가 보여준 이 조용한 선전포고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아주 우아한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박 본부장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본인이 쌓아 올린 그 부패한 성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일뿐이겠죠. 지훈 씨의 뒷모습을 보며 사무실 직원들이 박수조차 치지 못할 만큼 압도되었던 그 순간 대한민국 IT 대기업의 한 층이 아주 시원하게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다음 씬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박 본부장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그 처절한 최후를 지켜보러 가시죠.
지훈 씨의 사이다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망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의 끝판왕 씬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박만식 본부장 그 양반이 우리 지훈 대리랑 미래 씨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회사 나가면 너 받아줄 때 있을 것 같아? 이런 막말을 밥 먹듯이 하던 그 박 본부장. 이제 그 업보 청산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화면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2025년의 어느 평범한 오후, 서울 도심의 IT 대기업 사무실. 공기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적을 깨는 건 오로지 박만식 본부장의 날 선 고함뿐이었죠. 김지훈, 너 지금 제정신이야? 감히 내 지시를 어기고 보고서를 이따위로 올려. 너 오늘부로 짐 쌀 준비해. 내가 이 바닥에서 너 매장시키는 거 일도 아니니까. 박 본부장의 얼굴은 이미 터질 듯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목에 선 핏대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고 손가락질하며 내뱉는 침방울이 지훈의 책상 위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지훈 대리가 누굽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오히려 아주 차분하게 마치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르는 사람처럼 무심하게 안경을 고쳐 쓰더니 노트북 화면을 탁 닫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매장시키겠다는 발언.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이미 여러 차례 위반하셨고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사무실 안의 모든 사원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박 본부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야, 김지훈. 내가 법대라도 나왔어? 어디서 대도 않는 조항을 읊어. 여기가 학교인 줄 알아? 여긴 회사야. 내 말이 곧 법이라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벨소리가 딩- 하고 울리더니 복도 끝에서 구두굽 소리가 아주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대여섯 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양복 차림의 남녀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박 본부장의 집무실 앞, 그러니까 지훈의 자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인사팀장님이랑 감사팀 팀장님 아니야? 맞습니다. 지훈이 미리 메일로 보냈던 그 방대한 분량의 갑질 일지와 녹취록, 그리고 법적 검토 의견서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인사팀 권 상무가 맨 앞에 서서 박 본부장을 쳐다봅니다. 박 본부장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죠. 어유, 상무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예고도 없이. 권 상무는 박 본부장이 내미는 손을 가차없이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 한 장을 내밀죠. 박만식 본부장님. 오늘부로 직위 해제 및 대기 발령 통보합니다.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폭언, 그리고 지난 3년간 지속된 인사권 남용입니다. 지금 즉시 법인 카드와 출입증 반납하시고 감사팀과 함께 조사실로 이동해 주십시오. 사무실 전체에 와. 하는 낮은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군림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그 표정. 박 본부장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아니, 상무님. 이게 무슨 오해입니다. 저 김지훈 대리가 꾸민 일이라고요. 저놈이 저를 음해하려고. 이때 지훈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스피커폰을 켭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건 10분 전
박 본부장이 지훈에게 내뱉었던 매장시키겠다는 폭언이 담긴 생생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박 본부장님, 오해라고 하기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1년간 본부장님이 제게 그리고 최미래 사원에게 하신 말씀들, 날짜별, 시간별로 모두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고 이미 고용노동부에도 진정서 접수 마쳤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보너스인데. 지난달 접대비로 올리신 강남식당 영수증들, 그거 본부장님 가족 외식에 쓰신 거 감사팀에 자료 넘겼습니다. 지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 본부장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박 본부장은 이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김대리, 지훈아, 우리 사이에 왜 이래? 내가 다 미안해서 그랬지. 응? 참나, 이제 와서 지훈아라니요? 아까까지만 해도 매장시키겠다던 사람이 말이죠. 지훈은 대답 대신 책상 위에 있던 작은 상자를 집어듭니다. 그리고는 아주 정갈하게 자신의 물건들을 담기 시작하죠. 본부장님, 아니 박만식 씨, 당신이 소모품처럼 버리려 했던 부하 직원들이 사실은 당신의 그 화려한 자리를 지탱해주던 기둥이었다는 걸 이제라도 깨닫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로 사직합니다. 물론 퇴직금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는 조만간 자택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훈은 멍하니 서 있는 박 본부장을 지나쳐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신입사원 미래 씨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작은 쪽지와 USB 하나를 건네죠. 미래 씨, 이제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USB 안에 미래 씨를 보호해줄 인수인계 자료랑 대응 매뉴얼 다 들어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미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을 배웅합니다. 지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박스 하나를 든 채 당당하게 사무실 문을 나섭니다. 박 본부장은 감사팀 직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며 끝까지 추태를 부리지만 이미 그 권위는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선 지훈.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짓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싸운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잘 알지만 결국 진실은 승리한다는 걸 그는 증명해냈습니다. 땡.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훈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노을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붉고 아름답게 보였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 사이다 썰 어떠셨나요? 진짜 김지훈 대리 같은 사람 한 명만 주변에 있어도 회사 다닐 만나겠죠? 자기 직위를 무기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법적 몽둥이가 약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기록하고 수집하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정의는 결국 여러분의 편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짜릿한 사이다 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다 썰 유튜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속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자, 여러분. 드디어 이 긴 싸움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김지훈 대리가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법봉으로 박만식 본부장의 뒤통수를 아주 얼얼하게 후려친 뒤의 이야기예요. 보통 이런 전개면 주인공이 짐 싸서 나갈 때 분위기가 어둡거나 침울해야 하잖아요. 근데 아니죠. 이건 우리 사이다 썰 아닙니까? 지금부터 김지훈 대리의 그 우아하고도 소름 돋는 마지막 퇴근길 함께 보시죠. 사무실 안은 그야말로 정적 그 자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이 김대리, 너 미쳤어?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박 본부장은
지금 본인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지훈 씨가 던져놓은 그 두툼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장 초안이랑 그동안의 폭언이 담긴 수백 개의 녹취 파일 목록을 봤거든요. 이제 박 본부장한테 남은 건 징계위원회와 경찰 조사뿐이니까요. 그 고요한 정막을 깨고 지훈 씨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책상 위는 이미 깔끔해요. 딱 자기 가방 하나 그리고 며칠 전 미리 챙겨둔 작은 개인 짐 상자 하나가 전부입니다. 지훈 씨는 아주 여유롭게 마치 점심 먹으러 나가는 사람처럼 정장을 한 번 쓱 가다듬더니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때였어요. 저기 구석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신입사원 최미래 씨였죠. 미래 씨는 박 본부장한테 제일 많이 깨지면서도 지훈 씨 덕분에 겨우 버텨온 친구잖아요. 미래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지훈 씨 소매를 붙잡습니다. 선배님, 정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떡해요? 선배님 없으면 저 진짜. 목소리가 아주 바들바들 떨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차가운 도시 남자 김지훈 대리,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훈 씨는 아주 옅은 미소를 지으며 미래 씨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줍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미래 씨 손에 꼭 쥐어줘요. 미래 씨, 울지 마요. 내가 가도 박 본부장은 이제 미래 씨 못 건드려요. 내가 준 그 USB 보이죠? 거기 박 본부장 대응 매뉴얼이랑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 공유용 폴더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법률 상담 필요하면 내가 아는 노무사 형 번호 적어놨으니까 언제든 연락해요. 아, 그리고 이거. 지훈 씨가 사원증을 책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승전보를 알리는 종소리처럼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져요. 자신감을 가져요. 회사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기록과 법은 우리를 지켜주거든요. 알았죠? 미래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훈 씨는 미련 없이 뒤를 돕니다. 동료 대리들과 과장들이 차마 박 본부장 눈치 보느라 대놓고는 못 오고 멀리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거나 눈인사를 보냅니다. 지훈 씨는 그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아주 당당한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 상상 가세요? 등 뒤로는 지옥 같은 상사가 무너지고 있고 앞에는 찬란한 자유가 기다리는 이 완벽한 퇴사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지훈 씨는 넥타이를 살짝 풉니다. 3년 동안 이 건물에 들어올 때마다 느꼈던 그 가슴 답답함이 순식간에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1층 로비에 도착하자 통유리 너머로 2025년의 눈부신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로비를 걸어 나가는데 회전문을 통과하는 순간 지훈 씨의 스마트폰이 진동합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글로벌 IT 전략 파트너스 김 실장. 네, 맞습니다. 지훈 씨가 미리 컨택해뒀던 업계 탑티어 헤드헌팅 회사의 실장님이죠. 지훈 씨는 아주 여유롭게 전화를 받습니다. 네, 실장님. 네, 지금 막 나왔습니다. 아, 연봉 조건요?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에서 15% 상향 조정된 거 확인했습니다. 네, 4이닝 보너스 조항도 넣으셨다고요? 역시 실력 있는 곳은 일 처리가 빠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는 걸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지훈 씨의 입가에 드디어 완벽한 미소가 번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실력자의 복수라는 겁니다. 단순히 화내고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법적 근거를 만들고 동시에 내 가치를 높여서 더 좋은 곳으로 점프하는 것.
지훈 씨는 회사 정문을 완전히 벗어나 거리로 나옵니다. 뒤를 돌아 낡은 권위와 갑질이 가득했던 그 높은 빌딩을 한번 쓱 쳐다봐요. 마치 너희는 거기 그대로 고여 있어라. 나는 더 넓은 바다로 간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표정입니다.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근처 카페로 향합니다. 이제 곧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하지만 지훈 씨는 이제 그 지옥 같은 퇴근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최고급 스테이크라도 썰러갈 모양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김지훈 대리의 사이다, 퇴사썰, 어떻게 보셨나요? 2025년 대한민국에서 직장 생활하기 참 쉽지 않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훈 씨처럼 준비된 자에게는 갑질 상사도 그저 보상금을 타내기 위한 피고소인일 뿐이라는 걸요. 여러분도 가슴속에 사표 한 장 그리고 주머니 속에 녹음기 하나쯤은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혹시 알아요? 여러분의 다음 무대가 지훈 씨처럼 더 화려하게 펼쳐질지. 김지훈 대리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박 본부장님, 경찰서에서 조사 잘 받으시고 우리는 다음 사이다 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